앉으셔서 하셔야 저도 앉아서 예. 얘기합니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범위동 주민자치회장 이소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범위동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 우리 법동 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청년 점포나 이런 거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무단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궁극적인 그런 문제가 주차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보라마트나 상위 소홀이 우리 선도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 임기 동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대형 그런 주차장을 완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길이 남지 않겠어요? 그렇죠? 덥네요. 예. 어차피 교통에 왜 답변을 우리 제일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차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있습니다. 비례동 주민센터 주변, 그다음 법동 시장 주변 이런 쪽 이런 데가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확실히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차 시설 부지 확보입니다. 지금 계신 여기가 거의 도시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을 먹고 어디에다가 땅을 좀 파세요 해도 파시는 분들도 없고 왜 중요한 거는 물론 파시고자 하면은 물론 그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 겁니다. 이 시골과 도시와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싶지만 부지를 찾는 게 어렵습니까? 저희가 늘 돌아다니면서 저 시설팀에서도 다니면서 봅니다. 혹시 빈집이 있으면 여기 혹시 또 주변 사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는데 일단 주차 부지를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더 복잡하고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일단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늘 그냥 하던 말씀이.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저도 법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금 시작할 단계, 거기 주인이 누군지도 이제 경제과에서 파악을 할 거예요. 시장의 주인이 누구고, 누구한테 임대돼 있고, 언제부터 서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임대료를 얼마를 돌라는지, 우리 구에서 지원을 얼마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앵커 가게를 어떤 걸 끌어들여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죽어있는 가게, 골목을 살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장사를 해보셨으니까 더 어려울 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케이트 지금 공사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도 법동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주차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요 골목 옆으로 골목에 주차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땅의 확보인데 땅의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서 실은 상정과 번영에서 시장 번영에서 그 땅의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비례동 사례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례동은 상가 번영에서 해서 국비 단계 작년에 40억을 땄습니다. 순수하게 토지의 매입에 대한 것만 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시하고 저 그냥 야인일 때 가서 도와주고 그 국장한테 가서 읍수도 하고 등등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네모지진 않고 양쪽에 그 일부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도 또 사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상가 번영회나 그 다음에 재래시장 번영회가 어느 정도 일을 같이 해야 된다. 그 일의 주관은
분명히 비례동의 상정과 번영에서 했다. 그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그 중기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일부 건물에 대한 매입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여기 저 일부 주택을 사가지고 그 옆으로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주민과 그리고 구 행정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대신을 하고요. 저도 그 일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뒤에서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이 상정가 상인의 총무 맡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총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메일이 왔었습니다. 근데 메일이 왔는데 저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메일을 열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 경제과에서 저한테 전화를 준 것도 아니고 동선 여기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7월 24일까지 제출하는 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매시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뭐 비례동가 잘 나가던데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상정가 여기 결성된 지가 지금 채 1년도 안 됐고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메일을 또 제가 또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단어들, 전혀 무슨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뭐 담당자 여기 동사무소 여기 복지센터 누구한테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상정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저희도 간절한데 어느 날인가 뭐 중리동이나 송천동이나 막 다른 데 막 맥주 축제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골목은 다 죽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충무로서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이 상정가 초입에 다 쓰레기장입니다. 누가 그 쓰레기를 보면서 저희 골목에 밥을 먹으러 오는지 저 같아도 안 올 것 같아요. 냄새나고 막 무슨 박스 날라다니고 비닐 비가 좀 온다든지 그러면 막 침수물 흐르고 바람 많이 불면 스티로박스 같은 거 막 골목에 다 날라다니고 이런 골목에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이 쓰레기장 하나 그런 걸 이렇게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시장 앞에 다 쓰레기 골목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침에 치우시고 저녁 때 되면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주차장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이 먼저 확보가 돼서 깨끗한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골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경제환경 국장입니다. 어떤 메일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뭐 주차장 관련 공모사업 신청하라는 그런 메일이셨나요? 활성화에 대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일일이 전화해서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혹시 우리 상인분들께 연락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축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맥주 축제를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조금 이제 소외가 돼서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맥주 축제는 당분간은 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데 저도 법의동에서 한 10년 전에 행정팀장을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먹자골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혹시 우리 골목형 상인회도 구성이 됐으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좀 불편하신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좀 환경 그 청소 열심히 해드리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추후에 지금 민성구에 선생님께서도 클린하우스 같은 거 설치하는 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저희가 송촌 신탄진동을 생각하고 있지만 추후에도 법의동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도록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우선 생업이 장사가 우선이고 또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상점과 번역에 사무국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꼭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몰랐다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가서 공부하셔서 찾아가야 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동사무소고 구청이다. 실은 그거에 대한 걸 이렇게 찾아서 가야 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있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시의원 때 송천동에 공영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고 그 전에 사무국장 할 때 한 건물에 10번 이상 올라갔습니다. 귀에 동상이 걸릴 정도 서명을 받은. 이것은 누가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상점과 번역에서 살려고 하는 자구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도움은 절대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거에서 신청하는 거 용어 모르시잖아요. 저도 시의원 갔는데 산업건설에서 과학산업 쪽의 용어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모르니까 약어사전 갖다 놓고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안 돼서 어떻게 했냐. 고시 출신의 그 사람을 제가 선생님으로 모셔다 놓고 그 과장한테 네 예산 한 번도 안 건들 테니 너 있는 동안에 나 스터디 좀 해둘라 해서 매일 새벽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해서 3개월을 배웠습니다. 저 스스로. 이게 하시는 건 정말로 자구의 노력이 우선 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그 중리시장에 있는 아케이트가 지금 33억인가 23억인가 해서 거기 다시 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회장님도 그 아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아케이트를 새로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문제 저도 그래서 아까도 우리 그 국장님이 클린하우스 하는 거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송천동의 먹자골목하고 그 다음에 신탄진의 먹자골목에 아파트 보람 아파트 가면 음식물 처리 이렇게 카드 대면 열려가지고 버리면 돈 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주차장이 있는 데다 갖다 놓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교대를 되든 5교대를 되든 어르신들 일자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치우겠다가 저희 생각입니다. 저도 길거리에 밤에 돌아다니면 갖다 내놓은 거에 저도 보면 냄새나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밖으로 나와 있고 등등 그렇게 해서 우선은 아파트에 있는 그 깨끗한 크린 시스템을 골목골목에다 놓고 거기에 직접 그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배치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고 좋겠다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재활용 깡통을 쭈그리는 거, 이런 PT병을 쭈그리는 기계도 거기다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그게 일용카드에 캐시백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내년 예산에 환영을 해라 하고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를 지금은 자기 집 앞에 냄새나는 것이라서 꼭 그런 데다 갖다 놓는 우리들의 자성도 좀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 제가 처음에 그 10월 1일 날 아침 새벽에 나가서 쓰레기 같이 치웠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도 좀 이렇게 격려도 할 겸 제가 우리 주민들의 삶도 같이 잘 모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통장 김은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쓰레기 문제를 앞에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동사무소 후문하고 후문의 그 투썸플레이 코너하고
지금 말씀하신 법동시장 입구의 골목에 진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별로 집 앞에다가 내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내 집 앞 깨끗하게 하려고 그 밤에 이제 그쪽에다가 모아놓는 부분이 있어요. CCTV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우니 조금 단속을 조금 강화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통장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주민들한테 그런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홍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지자체별로 아니 단체별로 뭐 회동하실 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전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작년에 소롱골 어린이 공원 안전 문제로 이제 개단하고 그 소롱골 어린이 공원에 접해 있는 벤치에 이제 어른들의 쉼터로 만들어 놓은 곳을 그곳이 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적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없애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계단은 안전 문제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그 벤치에는 아직도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벤치를 없앴으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없애는 과정에서 계단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시멘트 그 자연 경관에 커다란 회색 시멘트 계단이 턱하니 들어가 있어서 자연이 훼손됐다는 아쉬움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벤치를 없애실 때는 뭐 그 집동나무를 심는다던가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 구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까 아마도 골목길 상점가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CCTV가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불법 투기 단속반이 있어요. 그쪽 지역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건의해주신 소롱골 어린이공원 사항은 저희가 현장 보고 벤츠도 이게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줬던 상황이라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뭐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철거 조치나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도 소롱골 여기 어린이 공원에 갔다 와볼게요. 제가 아침부터 끝까지 새벽에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다 가보고 있거든요. 보고서 어떤 게 좋은 거 판단해 우리 공무원들하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신청 대표로 했던 최현숙이라고 하는데요. 예. 먼저 자기분담금 줄여주시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걱정하는 게 자기 분담금 맞거든요. 자기 분담금이라는 말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아무튼 이제 그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의문됐던 점이 조금 이제 몇 가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그 국민신문고를 저희가 이제 얘기가 했을 때 안 통하면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두드릴 수 있는 게 국민신문고밖에 없다는 생각에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줄 때 혹시 그 위에 보고 같은 거는 없는 거고 그 담당자분이 그냥 결정해서 그냥 답을 주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조금 많아요. 요번에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을 재개발하느라고 안 쓰면 이게 자기 분담금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수선 충당금이 긴급일 경우에 몇 천만 원이든 상한선이 없는 건지 이것도 질문했었는데 조금 답변이 조금 그랬었고 그리고 정기 조정을 한 다음에 아파트 아예 이제 올려놓고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수정만 하면 되는 건지 답변들이 조금 이상해갖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 공사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2035년도에 이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져다 쓰고 이때 위해서 추인 가결만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행정지도로 수시 조정을 하라고 해도 이때 위해서 문제 없다고 안 하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올해 회계연도에 그러니까 정리가 이런 정리들이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항목이 없거나 금액이 초과돼도 정리 조정을 통해서 하거나 못하면 수시 조정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잠시만요. 이제 알겠습니다. 앉아보세요. 참 어려운 얘기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장기수선 충당금 시에 가면 공동주택가가 있어서 이거 시에서 조정해 주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구에서 누가 해요? 주택경관과에서 관리를 예. 하십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네? 예. 도시복지국장입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저 이거 엄청 힘들었어요. 아니,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리셨던 내용이죠? 올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서 저기 녹음하면서 저기 질의도 했고 전화 통화로도 질의를 했는데 그걸 립데이에서 안 믿더라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걸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네, 이건 따로 공부를 하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기 부담금 강력 해준다는 거, 그 자기 부담금은 그때 이제 사업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책정을 하게끔 돼 있을 겁니다. 현재는 그것까지 어떻게 해준다 안 해준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우리가 저기 아파트에서 저기 장기 충당금을 모아 국장님 잠깐 앉아. 제가 자기 부담금 말씀. 제가 제일 위험한 발언을 하시길래 장기 분담금의 감소를 해준다. 구에서 그런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아니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이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선도지구가 됐든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지금은 선도지구는 어디를 빼먹었냐, 시간을 단축시켰냐, 준비 단계를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준비가 구성되려면 요 동그랗게 만하게 우리가 재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여기는 재건축을 하겠다 라는 지역을 정해놓고서 주민들의 60%의 동의와 2분의 1의 토지주의 승낙이 있으면 준비를 해서 우리 구로 저쪽에 계신 박남철 국장의 그 과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적당하고 잘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대덕구에서 심의해가지고 각 부서에 회람을 돌립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해서 보강해서 그러면 어디를 주냐? 대전시로 줍니다.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에서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를 도시계획과에서 심의해가지고 다시 전체 회람을 돌립니다. 그거에 문제되는 걸 보강해서 다시 내려주면 우리 구에서 있는 저 박남철 국장 그 과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70%를 주민들이 받아서 2분의 1의 동의를 받고 70%의 주민 동의를 갖고 오면 용적률이 지금 현재 여기가 몇 프로고 아파트를 이렇게 놓고 공원은 이렇게 안 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도로는 더 높여야 되니까 셋백으로 안으로 얼마를 들어오고 등등등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구에서 들어옵니다. 그 서류를 조합해서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이 만들어서 그 들어온 것을 다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도면이 잘 되는 그랬는지 공원이 위치가 잘 됐는지 등등등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시로 보냅니다. 시에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소위원회로 내려가고 해가지고 정보 보강해서 주택 조합 형태로 가는 건데 이 기간이 실질적으로 조합에 아닌 다른 재개발 재건축은 길게는 15년,
20년씩 가더라. 그래서 그때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매몰되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 지금은 대전시에서 선도지구 어디까지 추진위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는 구에서는 요 기간에 더 짧게 해서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그 비용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실질적으로 조합이 구성되려고 하면 위원장도 뽑고 사무장도 뽑고 이사도 뽑고 해서 사무실 운영비에서 한 달에 평균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중에 사무장의 역할에 서 행정적인, 법률적인, 세무적인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 뿐이지 여기서 장기 분담금을 저희들이 줄여준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들으시고 지금의 말씀하셨던 그것은 행정에 도와주는 그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이 실제로 형성을 해서 다 이사 보내고 철거하고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10년 되고 15년 되고 했던 기간이 짧게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우리 최은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담금을 줄여줬다라고 하는 건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도 전화를 한번 이거 문자로 해서 저도 그 800번으로 저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다 공무원들이 답변을 했는데 좀 언짢으신 것도 있었던 거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좀 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서 0800번으로 들어오는 전화 민원 중에 이건 내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판단돼서 전화를 드렸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철 국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충분히 공부하셔서 두 분께서 미팅을 충분히 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시에 가면 공동주택에 관한 이것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저도 머릿속에 옛날에 조금 알았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제가 모른다고 하고 못하는 거 못한다고 해야 돼서 좀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서 좀 그 민원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건 또요. 제가 이제 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정비구역하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분이서 그렇게 그 과의 담당자고 하라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갖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폭동시장 상인회장입니다. 네. 아까 부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폭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장에 오시는 고객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리시장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 가는데 폭동시장은 왜 그러냐, 오성동 가면 가격이 저렴하고 중앙시장 가면 저렴한데 왜 그러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대답에 물론 저희 상인들이 자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복동시장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시장들이 근접거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활성화시키기가 좀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리시장하고 같은 1차 식품만의 그 영업 형태로는 저희가 중리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되기가 어렵고요.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심당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개족산도 있고 관광객도 장동으로 해서 제가 몇 번 장동을 가봤는데 관광차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이 1차 식품도 뭐 지금 하는 사람들 내줄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하시되 뭔가 그 빵 술래지 같은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그 성심당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하고
그 성심당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얘기할게요. 빵 술래질을 하게 되면 여 근처에 있는 빵집 다 죽습니다. 제가 성심당에 기본적으로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전역 어디 큰 데만 가다 놓고 골목 상권 죽이지 않으려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 하나면 성심당 얘기하면 어떻게 대덕구는 성심당 하나조차도 없어.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그 얘기 솔직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심당이 거기다 놨을 때에 대덕구에 개인이 하는 빵집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대란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7시 제가 6시에 나와서 거기 가서 보고 또 그 안에다가 회의를 1시간 넘게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2차 가공에 되는 그 농수산물을 파는 거 갖고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가공된 가게들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대관의 본부장한테 딱 2개만 해라. 거기에 청년들의 가게를 주려면 제대로 될 수 있는 걸 갖다 넣어줘야 된다. 우리가 대전시에서 했던 실패 사례도 얘기했습니다. 인동에 외인구단에서 냄비 뚜껑 걸어놓고 해서 해놨던데 2년도 안 돼서 문 닫았어요. 태평시장에 청년들 여기 이렇게 놔서 문 닫았어요. 저 닫은 데 다 가봤어요. 그래서 그게 거울 삼아서 그분들이 해야 된다. 또 장사의 기본은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걸 팔아야 잘 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다라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회장님 그 얘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래도 법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의 대덕구 예산도 넣고 있다. 그리고 저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는 게 더 수비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심당을 유치를 시켜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겠다고 네, 성심당보다 대전에는 빵집들이 카레라나 이런 음식 맛으로 하는 빵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를 이게 부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태평시장이나 뭐 유천시장이나 청년창업이 들어가고 실패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거울 뭐 부총장님 말씀처럼 거울 삼아서 좀 더 뭔가가 그 시장들하고는 차별화된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거는 부총장님이 알아서 협조해 주신다고 하니 생각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원래 그 전 회장님이 2013년도에 대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송촌시장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문화관광형을 했는데, 그게 3년짜리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반 하다가 반납을 했대요. 그래서 그 페널티로 한 10년 이상은 저희가 그 문화관광시장을 신청을 할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할 자격이 안 된다기보다는 줘도 못했으니까 줘서 잘할 저기가 없으니까는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중리시장이 1년차 하고 내년에 2년차를 하잖아요. 중리시장도 지금 3년째 도전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예산도 부족하고 구예산도 부족하니 정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문화관광시장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는 게 조금 수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광주에 가면은 1913 송정역 시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현대카드에서 민자 유치를 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아직까지도 광주에 가면은 뭐 한 번쯤 들려볼 만한 시장이라고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예산, 시예산이 부족하니까 민자 유치 같은 방법도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저 다방이 곤란해 제가요? 네, 초전에 예. 시장이 우리가 시장하면 여러 가지를 팔잖아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위에 것에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 중리시장에 그거 할 때 지금 2번째 갔습니다. 늦게 그래도 우리 비서실에 데리고 가서 뭐래도 좀 팔아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가서 먹고 왔어요. 근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만이 지금 얘기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반납한 거잖아요. 10년 전, 13년 전 얘기.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제대로 안 됐던 건데 지금의 우리 법동시장에 냉철하게 보여주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도 청년들의 가게를 해서 특색 있게 앵커 가게를 갖다 놓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빵집만 얘기를 하시니까 빵집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한테 빵집을 가서 하라고 하면 몇 명이 모일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우리 법동시장을 다 채우고 나서 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든 뭐든 하든 단계를 좀 밟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서 예산도 투입하고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으니 우선은 첫 번째 단계가 빈 가게를 채우는 걸 해야 되겠다가 1번입니다. 그걸 해주셔야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중리시장을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람이 떠나면 더 안 됩니다. 그 중리시장에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장사 잘 안 됐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건이 돼야 되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속 구하고 협조하고 서로 이해하고 토론해가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정역 시장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저도 가서 배치 마케팅을 할 게 있으면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이렇게 빈점포도 많은데 이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인연합회라고 있는데 여러 회장님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고 저도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지금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신청할 만한 시장이 마땅치가 않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광형을 하고 나면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수행 중인 시장들이 몇 군데 있고 하기 때문에 딱히 올해는 문광형 신청할 시장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법동시장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 이사님들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지금 준비를 교육을 지금 5번 중에 3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첫 번째 사업으로 택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택배는 갖다 주는 택배는 다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카드로 오는 택배라던가 내가 택배를 보낼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통값만 해도 우체국 아니면 다들 오는 데가 없어서 저희 법동시장에 오면은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에 우체국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빈점포 하나를 먹거리를 창출하든 뭐를 하든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하나하나씩 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는 이제 저도 승질도 급한 데다가 가게에서 장사만 하다가 갑자기 회장국을 맡아가지고 법동시장을 대표해서 이런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인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회장이 뭐라도 지원사업을 끌고 와서 우리 시장을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100% 맞고요. 저도 그 노고가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시장은 자생력이잖아요. 자생력을 갖춰야지만이 공강형이 됐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온갑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 법동시장 얘기는 이런 청장님 모시고 얘기한 지가 지금 30년 됐습니다. 하도 얘기가 좀 많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청장님 아까 서원에 개족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또 감사의 말씀도 전할 겸 해서 하겠습니다. 참 아무튼 개족산이 개족산 명산에 대해서 우리 법이동이 또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개족산 소류지 통과박스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자그마치 1,800명도 아니고 18,200명을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드디어 이번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민 여러분들이나 당시 단체장님들 많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특히나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건설과장님, 옹상열 과장님이 정말로 저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발로 뛰고 돌공사 충남본부나 김천의 본사 또 국민 권익위까지 쫓아다니면서 약간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약간 주민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거는 해마다 저희 동에서 하는 정월 열난날 여기 법동 석장성제를 합니다. 그게 전 동호회 여러분들이 동호회라고 하면은 이 고향에서 자라고 이 토백이 여러분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수적으로 동호회 여러분들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할 거를 드디어 이제 제가 회장 역할을 이번에 맡게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얘기를 제가 쭉 보니까 대전광역시 민속자료 1호이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게 한 5, 6년 전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줬다가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70만 원 줬다가 작년에는 9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이제 동호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연세도 많이 드시고, 저기 죄송합니다. 3분을 써주셔야 제도 이게 뒤에 분들이 있어요. 빨리 좀 끝내주세요. 있어서 이거를 구에서 이제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을 좀 더 많이 좀 부탁드리고, 이게 법동의 동네 잔치의 하나로서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석장 축제 하는데 예산 좀 더 돌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현재 90만 원 받았다. 더 올려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게 열심히 해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뒷받침을 좀 잘 해주십사.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통과박스 빨리 얘기해보세요. 통과박스. 네, 건설과장입니다. 통과박스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잘 좀 진행되고 있고요. 좀 예산은 좀 42억 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국비든 뭐든 열심히 모아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준공은 지금 내년도 27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네,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국비를 10억
올라온 것 중에 12 구비를 신청해보자고 해서 올라온 게 그 10억이죠. 아니 지금 저한테 준 거. 네? 우선적으로 통합박스 네, 확인해 하라고 한 게 10억을 확보해 놓으라고 얘기해서 박정현 의원실하고도 국비를 뗄 수 있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에도 올려놨다. 근데 지금 시의 여건이 5,500억 적자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얘기도 제가 아울러서 드리고요. 올려놨으니까요. 어떻게든 그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석장승제 누가 담당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회장 최현입니다. 일단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속부족관을 지원해주는 금액은 그 법동뿐만이 아니라 타 동도 있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동에 몰아져 줄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후 내년부터는 대전시에서 그 공동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200억 가까이.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의 사업비도 많이 그 공모를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면 자체 마을 행사를 주민자치와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별도로 내년에 그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일단 검토해 보고요. 시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온다고 하면 동에서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이었었죠? 그죠? 네, 옥정 동장님하고 둘이 나와서 이따가 큰절하고 가야 되겠네. 네. 다음, 예. 저 뒤에 저희 회장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빌단지 경로당 회장 소영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선비마을 1단지 그 어린이 공원이 바로 그 여성 그 옛날에 여성회관이라고 하나 그 지금 거기에 네거리 길에서 그 일부 공사를 해가지고 한 2분의 1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거기서는 끊쳐버려가지고 어르신들이 뭐 유모차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가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차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가 지난번에 발주가 됐다는 얘기가 얼핏이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언제쯤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지 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해서 거기 다니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차도로 가지 않고 인도로 만들어진 걸로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가려고 하면은 제가 몇 번 그 구청에 건의해가지고 공원 녹지과에서도 직원이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어린이 중첩골 공원이라고 공사를 했는데 2분의 1 공사밖에 안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 여성회관 주차와 뭐 전기, 그 충전기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거하고라도 차도와 인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거는 뭐 사고 나오면 누구 책임입니까? 차도로 간 사람 책임밖에 없어요. 노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단으로 다닙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트램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좀 제거할 거 제거하고 좀 인도를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로당이니까 경로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는 무지무지 올라가고 있는데 경로당의 운영비나 부식비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예 회장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저 경로당 나오면 무조건 다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고 이게 어떻게 대책은 우리가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부식비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우리 물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장바구니 가지고 가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노인들이 창고로 땀을 필필 흘려도 뭐 갖고 올 게 없어요. 돈은 비싸니까. 거기에다 또 더더군다나 도로에 있는 걸 좀 싸서 그런 걸 살려면 카드 안 받습니다. 비싼 거
어쩔 수 없이 비싸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참고하셔서 좀 넉넉하게 좀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인도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억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까지 지금 추진을 해서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작물이 이제 그 전봇대와 뭐 이런 것들 이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그걸 병행하고 있고 실착공이 8월달 정도 들어가면 한 실제 공사 기간은 한 달 정도 될 건데 이제 이전 문제가 좀 있어서 하여튼 금년 내에는 특히 최대한 빨리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예산 얘기해줘야죠. 네, 저 경로당 담당 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경로당에 오시는 회원님들 인원수로 4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월 20에서 4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 예산 시청에 요구할 때 지금 회장님 말씀 유념해서 좀 더 많이 구시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 시장하고 의회구청장 회의 있을 때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범동 안녕하세요. 민재관 단장 지월순입니다. 늘 애쓰시는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우기 때나 뭐 장마 때 이런 때 아니더라도 사실 방재단은 지금 그 배수 같은 거 점검하고 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적인 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여기 그 대덕경찰서 뒤 있잖아요. 대덕경찰 뒤이고 한마음아파트 담벼락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거기가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거기에 토사하고 낙엽이 잔뜩 쌓여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희들이 치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차가 그 담벼락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를 거기 계신히 들어가서 막 그 차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잘못하면 차를 기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하고,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하는 그 차를 주차하고 있는 그 자체가 들어가는 자체도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물도 막 그 빠지지가 않아서 며칠 있다가 물이 빠지고 낙엽하고 토사고 해서 배수가 어디 있는지도 사실은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그 벽에서 나무들이 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낫으로 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저 매번 하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조금 주차를 담벼락에다 할 수 있지 않게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그 차를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주차를 딱 담벼락 있는 데다 하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교통과장님. 주차민이 하도 많아서. 네. 당시 여기 노상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지간하면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안 만들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만들었을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그 도로폭 좀 확인해서 그 뭔가 좀 띄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거기가 경찰서에 네. 그 되시는 분들이 거기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차도 큰 차도 많아요. 민간인도 그래요? 민간인 차도 있어요. 뭐 어디나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방재단 그 12개동 방재단 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말일날인가요? 제가 네, 오시라고 30일날 오시라고 해서 제가 점심을 꼭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맨홀에 지금 장마 때 가장 위험한 게 그 낙엽하고 지금 치우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 좀 방재단에서 지금 우리 12개 동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방재단 단원들이고 단장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것 좀 꼭 좀 치워두려고. 그리고 제가 짜장면이라도 정성껏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일 열심히 하시는 방재단 분들한테 박수 한번만 주세요. 거기는 저희들 안 되시면 그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 공직자들 공무원들 내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했어요. 네. 어렵더라도 저희는 이제 구청에서 사업 같은 걸 조그마한 거 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서 했었는데 거기다 토사하고 낙엽이 예, 알고 쌓여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안 돼, 그 어려우면 그때마다 전화를 주시면 구에서 나가든 동에서 나가든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 준비. 김찬수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기간 동안 이제 구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첫 번째 바라고 지금이 첫 번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는 법이동 주민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동이 기본과 기초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좀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적인 측면에서 현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도 있지만은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 돌봄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여가부하고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이 세 개 부서가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라는 이런 것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인원들에 대한 돌봄 문제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봄 학교가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3학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센터가 중리동에. 거기에 대상자들은 4학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1, 2학년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일부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되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3학년들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 균등함을 위해서 예산적인 문제가 부족함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가부에도 직접 확인을 한 사항인데 여가부에서는 매년 지침으로 이 부분을 하달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부족한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3학년들까지 일부 더 1, 2학년들까지 확대를 해서 학생들이 기회의 균등함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법이동에 근린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퇴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어른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흡연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이따 부장장님 나가실 때 보시면은 우리 1층에 여기 좌우측 통로 보면은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학교 시설이 많은데 학교 시설 주변에는 30m 이내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도 많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흡연 부스나 이런 부분 예산이 필요하겠죠.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른들이 편하게 노인분들 같은 근린시설을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흡연하고 있다 보면 어른들은 말씀을 못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계도를 하고 있지만은 일부 어르신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경찰 행정기관 다른 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 주변에 주기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냥 앉으시고요. 조만간에 그 기관장 회의가 있을 때 경찰서나 그 유관기관하고 같이 했을 때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건 그렇게 경찰서에도 협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그 돌봄에 대한 것은 지금 통합 돌봄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자세하게 우리 080 그 전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들끼리 그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서 다시 피드백하는 거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예, 법이동 지사위원장 김영신입니다. 이웃 동네 친구 같은 분이 구청장이 되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그 상인회하고 우리 전통시장하고 다 활성화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항상 이전까지 저도 주민자치를 했지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청장님이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여기 전통시장하고 그 점포를 막는 것은 우리 관공서가 있어요. 우리 그 법이동 동사무소하고 그 우체국이 있는데 뭐 여기를 다 허물을 수는 없는데 딱 한 가지 허물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우체국을 허물을 수가 있어요. 전통시장 때문에 그 우체국하고 메가커피 그 사유지를 통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체국 허무는 거는 담벼락을 허물자는 겁니다. 그 담벼락이요, 1960년도 그 시멘트 보로보로 만든 담벼락이에요. 저거 영화 촬영할 때 와서 촬영하긴 하지 요즘 저런 담벼락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담벼락만 허물어도 바로 밥 밑에 구두가게도 보이고 또 거기에 그 담에 기대해 놓은 쓰레기도 없어질 것이고 또 저희가 바쁘면은 근리도 통과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 내 담벼락 허물기 운동 해가지고 신청만 하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주민자치 회장할 때도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저 담벼락 좀 허물어 달라고 했는데 그 우정청은 절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허락만 해주면 구청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담벼락을 허물 테니까 너네 좀 허락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 중앙병원도 담벼락 없앴지 않습니까? 구에서. 여기도 없애면은 저 앞에 구두가게도 눈이 시원해지고 얼마나 그 시야가 넓어지고 좋겠습니까? 그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거부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 국장입니다. 이게 제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 우체국 담벼락 얘기도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관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그래서 저희도 우체국하고 많이 푸싱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뭐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전에 했어야 되네요. 어제 대덕 우체국 국장이 왔다 갔거든요. 제가 요건 이렇게 판넬을 저거 없앴을 때 하고 없애기 전에서 판넬 만들어서 기관장 회의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법동의 상권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까지 기관장 회의할 때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유지라 거기의 땅이라 우리가 관계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담을 못 얻으면 그 요즘 우리 좀 파란들 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했으면 예, 좋겠어요. 그건 저도 공개에다가 여러 가지 그려서 가겠습니다. 예. 다음 예. 안녕하세요. 브라운 파티즈의 송병월입니다. 저는 북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북동이 아니고 계족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 공항정에서 공항마당으로 지금 계속 쉼터를 가고 있어요. 아침에. 그러다 보니 그 쉼터에 가니까 화장실이 이쪽 저쪽에 다 있지만 그 중간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면 화장실이 중간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 입구하고 소류지에서 양쪽으로 길이 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가면 그 소방도로잖아요. 소방도로에서 다시 비례선 쪽으로 가면 계속 쉼터예요. 그쪽으로 가면 중간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거기다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참 좋으시겠고 아까 그 가다 보면 물이 수로가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그 물길을 만들어 뚫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계속 오래오래 되다 보니 그 물길이 다 막혀서 그게 물길인지 땅인지 그렇게 다 막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청소를 해야 태풍이 오고 그럴 때 물을 거기서 한번 걸러줘야만 물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참 많지만 저는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려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이뻐하고 사랑하시는 분은 참 좋지만 저는 개의 목줄을 꼭 메고 다니시고, 요즘에는 언제부터 그 개의 목줄 안 매시는 분이 개족사랑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단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지만 저처럼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과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화장실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제 유치나 그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정화조나 수도 시설이 들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수도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방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올해 저희가 매년 준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장마가 끝나면 교체할 예정이고요. 아니 사방댐이 아니고 길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길을 막게 인도 배수로 관련해서도 인도 배수로 관련해서 저희가 인도 관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장마 이제 끝나면 그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아지 목줄. 그리고 강아지 보호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계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프레임카드 개청도 하고요. 이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유지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그 공항 마당에 예. 예전에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퍼센식 우리 그 화장실이었어요. 예전에 기억이 여기 전 31년에 살다 보니 개족산의 골고를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항 마당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은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 퍼센식 앉아서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놓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실 걸 분명히 알지만 한번 해보면 될 수도 있다. 개족산에 저희가 화장실이 문제가 돼서 지금 바꾼 지 지금 공사를 갖다 놨죠. 다시 인도 삼거리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거고, 그게 이렇게 다 사고가지고 다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재인 태풍의 소류지 거기도 한번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저 새벽에 거기 쫓아가서 비 맞으면서 같이 이렇게 긁어내서 통과를 시켰어요. 여기 청소하는 거 저도 한번 개족산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보고 문제되는 거 있으면 지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개 목줄은 프랑카드 말고 이렇게 편말 있잖아요. 좀 그거 좀 몇 개 해서 좀 해놓고 그 단속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범대 김명균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범대 사무실을 여기 이제 개선을 해마다 해주시는데
시설적으로다가는 그 우리가 올리면은 그 평가를 해갖고서는 그 시설 개선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직접 필요한 거는 저희 그 사무실 안에 그 냉장고가 한 10년도 넘었는데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원들이 활동하고 나면 찬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냉장고 교체가 좀 필요한데 그거는 시설하고 관계가 없어갖고 내부 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작년에도 지원했는데 그 해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다른 시설은 안 해도 되는데 냉장고 시설 대신 냉장고로 교체를 요청합니다. 뒤에 냉장고 시설 왜 구별에 깨우뚱하세요? 행정관 지역장입니다. 지금 대장님께서 그 냉장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원칙적인 답변은 그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설 뭐 개보수 같은 거야 해드리지만 안에 운영비나 운영하시는 살림살이는 죄송하지만 회원님들께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제일 난감해서요. 뭐라고 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는 거면 예산 좀 세워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하여튼 들어오는 후원 물품이 있다든가 하면 연결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법이동 원주민 이경선입니다. 부청장님께서 개죽산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신데 그 개죽산에 가다 보면은 각 고속도로 통과 박스가 읍내동에서부터 비례동까지 쭉 있습니다. 다른 고속도로 통과 박스는 차량이 다니기에 아주 적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데 여기에서 개죽산에 올라가려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도비동에 있는 고속도로 통과 박스 하나가 우천시만 되면 장마를 해가지고 물이 넘쳐 올라가지고 뻘이 난장판이 되고 또한 거기가 마지막 고속도로 끝 부분에 경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은 아예 차량은 올라갈 수도 없고 개죽산에 등산을 갔다 내려오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뻥뻥 넘어져가지고 참 정말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도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거 좀 한번 심사숙고하게 새로 오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멋지게 한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뒤로 넘어가는 거? 물놀이장. 건설과장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양방평이 안 돼서 그런 불편 때문에 지금 새로 신설을 하는 거고요. 어린이 물놀이장인데요. 베이트볼장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기초인데 현장을 아까 좀 한다는데 그 옆에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이경선 회장님, 저도 거기 어제도 물놀이장을 일요일날 갔었어요. 점검하냐고 전체 24일날 오픈하는데 거기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거 타월러 미팅하고 거기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해결이 있는지 한번 같이 우리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건설과장한테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마마부터 경로당 김광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이 보람하고 한마마 그 건널목 있는 게 그 승강장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강장 거기 앉은 뒤에 그 열로 좀 처리를 뜨뜻하게 좀 해달라고 한번 전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답변을 못 들어봤습니다. 뭐, 얘기하면 시청 얘기하고 뭐 지원을 받아서 그 하나 들어가는데 한 500이니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좀 열처리 좀 겨울에 우리 그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나이 잡힌 어르신들이라 그 버스 타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거 좀 협조 좀 부탁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할까요? 네. 그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계승강장이에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근데 이제 교통에 관계된 건 실질적으로 다 시에서 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그렇게 아마 전 구청장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시의 거라서 시에다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가 지금 8번째 타운홀 미팅을 동마다 하거든요. 대부분의 얘기가 이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저 시의원님 도망가셨네요. 담당하는 시의원님이 계신데 김기흥 시의원님이 아마 거기에 해당 부서의 시의원일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대전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전체를 이렇게 타면은 몇 명이 타는지 이게 데이터가 그 승강량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타는 데 위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대덕구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비율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해서 교통하고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승강장하고 관계된 거, 그 다음에 버스 노선하고 관계된 거 전부 다 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12개의 통이 타운홀 미팅이 끝나면 제가 가서 시에 있는 교통국장을 의원하고 여기 의원들하고 그리고 그 가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해서 만나겠다. 그래서 부여물급하게 필요한 것은 유계승강장 다문 몇 개라도 대덕구에 배정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제가 국장한테 만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시장하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회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저도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으뜸생활 이사장 정광호입니다. 예, 앉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그 법이동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 새마을공고는 사실은 새마을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환원사업, 그 다음에 공제사업, 그 다음에 공익사업, 장학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실적으로 시금고가 하나은행이다 보니까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저희 새마을금고나 일반 신협 이런 데는 사실 구청이나 관에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그래도 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법일동 지점 하고 그 다음에 중리동에 저희들이 장소를 좀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ATM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새마을금고가 지역금고, 서민금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구청에 시금고에 버금가지 않아도 교부금 정도의 그런 배려를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전에 제가 전무를 파견해서 구청에 경제과가 들어갔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뭐 이렇게 그 답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은 상생을 하기 위해서 마을금고, 지역의 농협, 신협에 대한 그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도 받고 또 이사장님만 그 얘기 하신 게 아니고 신협에서도 벌써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도 내부적으로 했는데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시의원일 때 평가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평가의 그 은행을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평가 기준표에 맞이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저희도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 평가표를 통과해야지만이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희는 다른 면으로도 제가 그래서 그 법일동 지점을 폐쇄하시면서 365 코너를 놔주는 걸 고심하길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해주라고는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서 더